임종석 전 실장 네. 공천 문제 그리고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 네. 전략 공천 어떻게 되느냐 대체 이 결론이 당연히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 공천이라 하면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건 이제 고도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직 예. 이제 결론이 안 났죠. 예. 공관위에서 공천을 발표하면 재심 신청 기간이 있고 그러면 재심위원회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게 있고 그거를 당무위에 올리기 전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결정이 나야 공천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각이 맞냐 인용이 맞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이제 최고위 의결 권한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느라고 시간이 들었습니다. 성동갑은 성동갑은 최초의 전략 지역이죠. 그렇죠. 전략 지역이라 하면 전략 공천한다는 거고 네. 거기는 주로 현역 불출마 지역이 네. 전략 지역으로 이제 선정되거든요. 자기 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영입된 인재들을 단수 공천하는 자리죠. 보통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지역은 공관위에 후보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후보 접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빈 곳이에요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16대 17대 거기서 본인이 지역구 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편하기도 하고 연고도 있고 해서 본인이 그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데 당에서는 접수를 받아줄 수는 없다. 네. 절차상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관위 이 지역구 후보 현황을 보면 중성동갑은 지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동작은 어떻게 됩니까? 동작을도 이수진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본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저도 8년 전에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네. 컷오프를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선거라는 것이 자기 인생 모든 걸 걸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정당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비공개도 아니고 전 국민들한테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좀 모멸감도 있고 낙선보다 더 힘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당해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진정적으로. 네. 근데 잘 추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컷오프 될 때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컷오프 되는 겁니까? 이 경우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겠군요. 제 경우를 좀 얘기하면 안 예, 될까요? 예.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한 거 아무도 같은데. 설명해 주지 않았고. 제가 의정도 평가도 상당히 톱클래스였었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안 되고 이해를 주변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혹시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설명해 주지 않던가요? 왜 그랬다고? 설명을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얘기긴 하지만 그 이후로 만났었거든요. 제가 백의정부를 한 이후로. 근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마포는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했는데 거기를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저한테 오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죠. 자, 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당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시스템 공천 이렇게 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잘 모르실 텐데 최고위원회하고 공관위원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일반인이 잘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청래는 최고위원이고 핵심 실세니까 공관위원들 다른 거 아니야? 네. 내부 저 자체가 공천심사 받을 때 외부 공관위원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다른 외부 공관위원들 제가 만난 적이 없고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략 공천들 쭉 되어가는 와중에 최근 올드보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동영, 박지원. 네. 이분들을 공천하냐 마냐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 공관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공관위에서 프랭클리 스피킹. I don't know. 프랭클리 스피킹. 예. 그리고 몰라야 정상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당 지도부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요즘은 8년 전에 만들었던 이 시스템 하에서 이게 안 되나 보죠? 적어도 예. 저의 경우 민주당의 경우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 아니, 그래서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 정청래 의원이 모르면 그냥 최고위원 모르는 거죠. 다. 다른 실제로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누구 부탁을 받으면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게 되고. 이게 인지상정이고. 네. 그런데 이게 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게 딱 차단돼 있으면 아니 제가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모른다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네. 다음 주면 다 결론이 납니까?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시간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압니다 제가. 데드라인은. 네. 네. 데드라인은. 앞으로 이렇게 탈당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 시기에는 정말 더 이 생물이 펄펄 뛰는데 공천이 다 끝났는데 불출마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럼 새로운 사람을 또 거기에 넣어야 되고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죠. 저는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이제 이 테이프를 안 갖고 다니는데 목 예. 이제 상처가 이제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서늘해요. 청소를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일 날 쌍특검 재표결 합니까? 그것도 그거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예. 상당히 지금 코앞에 와 있고 어떻게 됐든 29일 날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지금 지역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보도는 크게 안 되지만 지금 관련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에 지금 해당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이죠. 재표결은요? 그날 합니까? 아니면 연기됩니까? 그거는 예.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쌍특검 재의결을 전략적으로 그날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고 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컷오프라든가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구들 남겨놨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꽂으려고. 그래서 그때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지금 이야기할 그 곡소리 날 곳이 나와 있죠. 네, 민주당은 지금 한 2주 내내 곡소리 나고 있는 것이고. 네. 마무리가 맞을 매도 먼저 맞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게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천은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희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경제 폭망, 열받는다 투표하자, 닥치고 투표. 닥치고 투표. 그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건? 네.